안녕하세요. 토끼 왕지아입니다. 오늘 새벽에 연준의 금리 결정과 파월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금리는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고 파월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없다는 식으로 발표를 해버렸죠. 매주 올리는 경제기사 영상에 포함하려다가 이번 0.25포인트 인상은 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따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이번 연준의 결정은 좀 아쉬운 게 베이비 스텝이긴 하지만 금리를 올려버렸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와 금리 동결과 베이비 스텝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굳이 금리 인상을 이번에 선택을 또 해버렸더라고요. 작년부터 과도하게 금리를 올렸고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은 자존심 때문인지 금리를 한 번 더 올려버렸습니다. 연준 성명서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한 번만 더 올리고 더 이상의 인상 없다는 식으로 적혀있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올라줬었는데 갑자기 파월이 또 강하게 발언을 해주면서 나스닥이 급락을 해서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경제기사 체크하면 지식이 많이 늘어나는데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금융권은 은행이건 저축은행이건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더 올리게 되면 은행에서 자금이 빠져서 저축은행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안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리 이자를 더 주더라도 그동안 저축은행에 가지 않았던 현금들이 예금자 보호를 더해주면 더해줄수록 그걸 믿고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리게 된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즉 예금자 보호 금액을 늘리는 걸 메이저 은행에서 무작정 반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미국에서 이번에 실리콘밸리 파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가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금융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은행이 파산하지 않아야 되고 파산하더라도 예금자 보호가 돼야지만 금융시장이 무너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금자 보호 금액을 올리나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옐런이 전액 보장 검토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금리 인상 탓으로 은행이 파산하고 있는 중에 굳이 금리를 올리면서 이런 발언까지 해버리면서 당연히 시장에 좋을 게 없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파월도 여기에 한마디 거둔 겁니다.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다고 몫을 박아버렸습니다. 금리라는 게 적당히 올라야지만 적정한 대출을 받고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돈을 모았을 때 또 이자를 받는 재미도 있는 겁니다. 무작정 올려버리면 이자를 받는 돈은 늘어나겠지만 금융권의 자금을 빌린 회사는 타격을 입게 되는 거고 그러면 회사는 파산하거나 직원들이 월급 올려주지 못하게 되거나 상품 가격을 올려서 이자 금액만큼 상계를 치겠죠. 만약 상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자를 더 받아봤자 우리 소비자들 부담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금융권이 예대금리 차를 국민들이 유리하게 해줄 것도 아닌 거죠. 금리를 올릴 때마다 예대금리 차는 더 커지게 됩니다. 예대금리 차라고 하는 거 예금이자와 대출이자 차이를 말하는 건데 이 차이를 가지고 은행은 장사를 하는 겁니다. 즉 예금이자를 주는 것보다 대출이자가 크니까 그 차익만큼 은행이 먹는 건데 금리를 올릴수록 예대금리 차는 커지게 된다는 건 그만큼 은행이 남겨먹는 돈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맡겨서 받는 이자가 늘어나는 정도보다 돈을 빌렸을 때 내야 하는 이자의 증감이 더 크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는 건 이해는 가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부담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자를 못 내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건 고스란히 은행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떼일 돈이 많아지니까 그걸 감안해서 대출 이자가 오르면 오를수록 예금 이자는 덜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떻든 경제에 좋기 전혀 없는 거죠. 남들이 나보다 못 사게 되는 것보다는 내가 남보다 잘 사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건데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려버리면 자산시장 무너지게 되니까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던 우리에게는 좋을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베이비 스텝도 엄연히 스텝이죠. 생각보다 적게 올랐다고 해도 오르게 올랐으니까 실리콘밸리 같은 은행이 더 생겨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금융권이 무너지게 된다면 코인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코인의 목적이 탈중앙화니까 중앙화의 대표격인 은행이 무너지는 게 코인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옐런이 예금자 보호를 늘리지 않기로 한 건 주식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 큰 돈 넣어둔 사람 입장에서는 예금자 보호도 안 해주는데 은행이 파산까지 하는 분위기라면 굳이 은행에서 돈을 넣어둘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은행에 돈을 빼서 주식 쪽으로 넣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거주 한 채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도 지금쯤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집값이 오를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남들이 안 살 때 집을 사고 이자를 내면서 몇 년 버티다가 금리를 인하해준다고 했을 때 그때 생기는 부동산 상승을 누리면 되는 거겠죠. 그때 가서 집을 갈아타도 되는 거고 아니면 대출 갈아타기로 금리가 싼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금리 인상이 단기로 봤을 때는 방향성을 알기 어렵지만 장기로 봤을 때 이렇게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또 무작정 고집을 피울 수 없고 연준 또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은행 하나라도 더 파산하게 된다면 바로 금리 인하로 돌아서 가는 수 있다는 걸 항상 감안하셔야 되는 거죠. 언제나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를 올렸네. 근데 이제 진짜 고점이 온 것 같네. 이 정도에서 내가 집을 사면 나의 매달 상환 금액 얼마가 되겠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빌릴 수가 있겠네. 같은 게 정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서 금리가 내릴 때까지 몇 년 이자를 더 내더라도 금리가 떨어졌을 때 집값 상승이 더 크다면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이득이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고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